제가 지금 노지 스마트팜 보급형을 설치를 했는데요. 센서 측정 값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부 핸드폰으로 하고 있고요. 핸드폰에서 어플 받아서 하면 돼요. 여기 팜모니라고 쓰여 있죠. 팜모니 어플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센서 값이 초기 화면에 뜹니다. 그래서 센서는 3개가 들어가요. 지습, 지온, EC, 전기전도도 센서가 들어가고 요 메인 화면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스마트팜을 하면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게 지습량을 봐서 관수하는 데 쓰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지습 기준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온이나 EC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대표 센서 설정이라고 있죠.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은 차트 표시 방식 24시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 일출 시간으로 선택하게 되면은 해 뜬 후부터 정보가 나옵니다. 저는 24시간 기준으로 했고요. 지습, 지온, EC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메인 그래프를 지습으로 했고 작물은 제가 처음 이제 회원 가입할 적에 홍고추를 가입했더니 이렇게 자동으로 뜨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몰 시간 범위 표시가 있는데 요거 체크하시게 되면은 일몰, 그러니까 해가 없는 기간이 구분돼서 나타나요. 등록을 누르게 되면은 메인 센서가 이제 저장이 돼서 이렇게 그래프로 초기화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지습 24시간 기준으로 여기 보면 회색 부분으로 나타난 게 해가 없을 때예요. 그래서 이때 가운데는 해가 뜬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메인은 제가 지습으로 했지만 각각의 센서 값은 여기 지습, 지온, EC를 클릭하면 나오거든요. 지습을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지습 센서 값이 이렇게 그래프로 나옵니다. 지금 요거는 1일 기준이라서 현재 기준 어제부터 지금까지의 값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밤새 비가 와가지고 지습이 좀 올라갔다가 지금 비가 그친 상태라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이거를 일주 하면은 지난 일주일간의 지습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지난 일주일간 계속 비가 왔어요. 그래서 비 올 때는 지습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고 비 그쳤을 때 잠깐 떨어졌다 비 오면 또 올라가고 이런 식이에요. 자, 1개월로 놓고 보면은 사실 제가 요거를 한 7월 둘째 주부터인가 써서 아직 1개월은 안 됐는데요. 제가 처음 설치할 때부터의 측정값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지금 위로 올라갈 때는 비가 왔거나 아니면은 제가 관수를 해서 물을 줬을 적에는 지습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온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1주, 1개월 혹은 내가 기간을 지정해서 볼 수가 있어요. 1개월로 한번 놓고 볼까요? 그러면 낮에는 더우니까 올라갔다가 밤에는 떨어졌다가 이제 이게 반복이 되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지금 일주일 동안 해가 안 뜨고 계속 비가 왔어요. 그러면서 날씨가 좀 낮아지다 보니까 지온 그래프에도 좀 낮게 나오네요. 이렇게 지온 확인할 수 있고 EC 전기 전도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 전도도라는 게 우리가 이제 비료를 주게 되면은 그게 액비가 됐던 퇴비가 됐던 뭐 화학비료가 됐던 비료는 땅속에 들어가서 땅에 있는 물에 녹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상태로 뿌리가 흡수를 하게 되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는 전기가 통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전기 전도도라는 거는 그 전기 통하는 정도를 측정을 해서 전기 전도도가 높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땅속에 비료 양분이 많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EC 측정 값을 보시면은 지난 일주일간 측정 값을 보시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변화가 있죠. 요것도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은 제가 관수를 할 적에 뭐 액비든 비료 관비를 이제 섞어주다 보니까 관수를 하거나 비가 오거나 했을 적에는 EC 값이 올라가더라고요. 비만 내려도 사실은 빗물 안에는 공기 중에 질소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질소 성분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EC의 변화값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보 설정이 있어요. 경보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은 내가 이제 센서 값을 통해서 경보를 등록할 수가 있어요. 저는 경보 설정 등록을 누르게 되면은 알림명은 내가 이름을 막 정할 수가 있어요. 뭐 과습 경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센서 선택해서 지습을 선택하고 센서 범위 설정해서 센서 값이 25% 이상 될 때 10분 주기로 내가 뭐 알림바로 받겠다든지 음성으로 받겠다든지 알림 시간대나 방해 금지 시간대를 사용한다든지 뭐 한 번 받을 것인지 10번 받을 것인지 이렇게 해서 등록을 누르게 되면은 등록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저는 지금 세 가지 알림을 설정해 놨거든요. 첫 번째 과습 경보는 지습이 25% 이상의 쪽에 알려달라고 제가 설정을 했고, 건조 경보는 지습이 15% 미만으로 떨어질 때, 고온 경보는 지온이 30도 이상의 쪽에 알려달라고 제가 설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사용하는 2주 동안에 알림을 한 번 받았는데 한 번 고온 경보가 뜬 적이 있었어요. 그날 엄청 더웠었는데 한 오후 4시쯤 되니까 지온이 30도가 살짝 넘었다고 경보가 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온이 30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고온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알림을 받게 되면은 관수를 좀 해줘서 지온을 낮춘다든지 이런 액션을 취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건조 경보를 제가 15% 미만일 적에 알려달라고 알람 설정을 했는데요. 건조 경보 알람이 뜨게 되면은 관수를 해준다든지, 뭐 과습 경보,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고 또 얼마 전에 집중호우가 몇 번 있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습이 25% 이상 돼서 알람이 떴다 그러면은 뭐 배수로를 좀 더 점검한다든지 그런 액션을 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농작업을 할 적에 기준을 세울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센서 측정값을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여기 보시면 엑셀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요거는 측정값을 그날 매일매일 제가 한번 다운받아 보니까 매일매일 시간대별로 측정값이 이렇게 엑셀에 수치로 기록이 되더라고요. 이런 거를 내가 기간을 설정해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지습만 받을 건지 지온만 받을 건지 추가해서 전부 다 받을 수도 있고요. 이 요청 누르게 되면은 나중에 요 다운로드 누르면은 엑셀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제가 쓴 지 고작 뭐 한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데이터라고 할 것도 별로 없지만, 이게 1년, 2년, 3년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빅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지금 보급형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오롯이 저의 몫이죠. 그렇지만 요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마트팜은 2세대 스마트팜이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이런 센서 측정값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이제 각각의 이제 그 자동 제어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쓰는 거는 사실 보급형이기 때문에 측정값 확인하는 정도고, 물을 줄 것인지 뭘 할 것인지 결정은 농부인지 제가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어쨌든 이런 데이터가 없이 내가 이제 나의 어떤 감? 아니면 직관력만 갖고 결정을 하다가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훨씬 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통합 그래프라고 있어요. 센서 모아보게 하면은 저는 지금 센서를 하나만 설치했어요. 그래서 지습, 지온, 이시 이렇게 있는데,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센서가 되게 여러 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각각 센서들의 값을 여기 다 모아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옆에 통합 그래프 옆에 분석을 누르게 되면은 역시 1일, 일주, 1개월 아니면 기간을 선택해서 나의 측정값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1개월로 놓고 볼까요? 구분은 센서를 저는 지습, 여기 추가 버튼을 누르고 센서를 지온 해서 분석을 누르게 되면은 지난 1개월 동안에 지습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지온도 최소, 최대, 평균값이 나오고요. 이렇게 그래프로도 나옵니다. 전체 보기 누르게 되면 좀 더 확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지온과 지습을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주면 그 부분만 좀 더 확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온과 지습 그래프를 동시에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변화하는 추이를 보고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죠. 사실 이게 원래 지금의 스마트팜은 이 결정 내리는 거를 인공지능이 하는 건데, 저는 이제 보급형이다 보니까 인공지능 대신에 이제 제 농부인 제가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값을 보고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예측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갔는데도 지습은 많이 좀 떨어졌어요. 제가 여기 관수 한번 해가지고 살짝 올라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제가 항상 고민이 도대체 관수를 며칠에 한 번씩 해야 될까? 한 번에 얼마를 줘야 될까? 이게 고민이었었는데, 이제 이런 그래프를 보고서
결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많이 올라갔을 적에는 정말 매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에도 한 번, 두 번, 세 번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결정하는데 이런 측정값들이 어떤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습도는 계속 높아요. 왜냐면 지금 계속 비가 왔거든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온은 떨어지고 좀 습도는 높은 편이고요. 이런 거는 사실 날씨 때문이기 때문에 비닐하우스가 아닌 이상 제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요쪽 부분에 보시면은 기온이 지금 30도 가까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럴 때는 지금 지습이 많이 낮은 편인데 제가 요런 이제 측정값을 보고 관수를 통해서 지습량을 조금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볼 수 있고요. 요것도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시작한 지 2주 정도밖에 안 돼서 뭐 데이터라고 할 것도 없는데 1년, 2년 데이터가 누적되게 되면은 내가 작년엔 어땠는지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작년, 재작년 계속 비교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이제 데이터 농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날씨 정보가 있는데요. 날씨도 사실 이런 일반적인 날씨는 네이버에 날씨 검색해도 충분히 나와요. 근데 요 밑에 보시면 날씨 분석하기가 있어요. 요걸 누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일별, 주별, 월별, 시간별 아니면 여기 날짜를 지정해서 우리가 온도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래프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현재 온도는 23.4도였고 1년 전에는 22.5도였다. 이렇게 작년도 혹은 뭐 1년 전, 2년 전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 같은 경우 지금 겨울에 엄청 따뜻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4월 달에 갑자기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서 막 한참 막 그 과수 같은 경우 막 꽃 피고 이럴 적에 냉해 피해가 엄청 심하다고 지금 농민신문에 맨날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상기온이다 그래서 뭐 매년 기후가 달라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확히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년도랑 올해랑 이렇게 수치로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떤 거를 예측하거나 결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도 그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그 다음번에 보면은 누적 분석, 강수량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월별 한번 눌러볼까요? 최근에 지금 장마 시즌에 비가 많이 왔어요. 이것도 그래프를 눌러보게 되면은 1년 전하고 현재랑 강수량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 분석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것도 잘만 활용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농사 위키라는 메뉴가 있어요. 위키라는 게 약간 그 백과사전 뭐 이런 거잖아요. 병충해 재배력, 비료 정보, 그 농사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병충해 정보 누르면은 각각의 이제 병충해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총체벌레 방제. 제가 일전에 그 IPM 병해충 종합관리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병해충을 관리하는 데는 농약을 치는 거는 최후의 수단이고 그 외에도 물리적 방제, 생물학적 방제, 뭐 화학적 방제 많은 방제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 보니까 나눠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네요. 생물학적 방제는 끈끈이 트랩을 이용해서 뭐 천적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농사 위키도 그렇고 지금 이 서비스가 베타 서비스 단계라고 그래요. 아직 출시된 지 채 한 달이 안 돼. 한 달이 뭐예요? 지금 한 1, 2주 됐나요?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베타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직 완벽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지금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다고 하니까 더 많은 정보가 올라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사진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앞으로 사진이나 이런 것도 점점 추가된다고 하니까 점점 더 좋아지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은 담배나방 한번 볼까요? 담배나방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와 있고 내려보시면은 생육 컨설팅 문의하기 버튼이 있어요. 요걸 누르게 되면은 문의하실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제가 이게 궁금해서 궁금한 거 한번 문의해 봤어요. 여기 문의하기 버튼을 눌렀더니 며칠 후에 답변이 문자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리고 여쭤봤더니 지금은 베타 서비스 기간이기 때문에 생육 컨설팅 문의하고 답변 받는 거는 무료라고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용자가 늘어나게 되고 베타 서비스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유료로 될 수 있다고는 하는데 뭐 아직 확정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어플 한번 받아서 한번 써보세요. 어플 다운받아 쓰는 것 자체는 센서 값만 빼고는 다 무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종 농사에 관련된 각종 정보도 확인하고 필요하면은 문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네요. 그리고 시세.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농산물 시세는 여기 누르면은 뭐 알림 설정, 작물 설정이 있어요. 알림 설정은 아마 경락 결과 알림을 받는 걸 말해요. 그래서 시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보면 관심 시장, 저는 이제 홍고추를 작물로 설정해 놓은 상태고요. 관심 시장 설정을 누르게 되면은 전국에 있는 도매시장이 떠요. 그래서 본인이 출하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도매시장을 이렇게 클릭할 수 있어요. 저는 서울하고 안동 도매시장을 지금 설정해 놓은 상태고요. 그러면은 그날 경락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농산물 시세 분석하기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은 제가 설정한 홍고추 기준으로 해서 지금 킬로그램당 평균가 지난주 대비 지금 조금 올랐네요. 작년 대비는 많이 올랐어요. 15%. 시장별 분석해서 그래프를 눌러보시면은 제가 지금 서울 강서 도매시장이랑 가락 도매시장을 지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각각 도매시장의 경락가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시장별 반입량도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강서보다는 가락 도매시장의 반입량이 많네요. 근데 이 반입량 추이가 중요한 게 우리가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물량이 농산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뭐 마늘, 양파 뭐 이런 것들 겨울이 따뜻하다 보니까 이제 생육이 너무 좋아서 수확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이런 반입량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시점 만약에 도매 출하를 한다고 하면은 어느 시점에 출하를 해야 될지 결정하는데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설령 내가 뭐 도매를 안 하고 직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가격 추이를 알아볼 필요는 있잖아요. 그럴 때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시장별 가격, 지금 서울 가락 도매시장으로 제가 설정을 해놔서 가락 도매시장으로 해놨는데 보시면은 쭉 전국에 도매시장이 있어요. 서울 가락 도매시장 하고 누르게 되면은 그래프를 눌러보면은 현재 가격, 작년 가격. 와, 올해 고추 가격 올라가나요? 작년 대비 많이 좀 올랐어요, 현재.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스마트폰에서 어떤 식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제가 설치한 이 센서 측정값뿐만 아니라 어떤 날씨, 그리고 날씨나 시세, 아니면 농사 관련된 정보까지 농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날씨나 시세, 뭐 농사 정보는 우리가 인터넷 검색해서도 알 수 있지만 여기 어플 같은 경우는 분석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작년도랑 비교해 본다거나 뭐 이런 분석하는 기능이 있고 또 뭐 생육 컨설팅 문의하는 그런 메뉴가 있다 보니까 잘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 이 스마트팜이라는 것도 센서를 통해서 수치를 측정하고 그리고 요즘은 뭐 인공지능이 의사결정까지 해서 자동 제어까지 들어간다고 하지만 스마트팜을 설치해서 컴퓨터가 다 해주는 건 아니죠. 그렇다 해도 농부가 농사 전반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어떤 이런 스마트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 또 제대로 알아야지 100분 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쓰는 모델 같은 경우는 보급형이다 보니까 뭐 자동 제어까지는 아니고 그냥 측정값만 보는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데이터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고 이런 것들은 컴퓨터가 해주면 좋겠지만 일단 농부인 제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다 해도 이런 객관적인 수치 없이 그냥 나의 직관력이나 감으로 했을 때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의 실사용 후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